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손님입니다. 농업계 아이돌 젊은 여성 농부 강선아 씨의 스토리를 듣겠습니다. 전남 벌교 한가운데 있던 우리 집은 희한하게 마당에도 밭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서야 경운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주말도 없이 일하고 항상 어디론가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턴가 우리 집에 외국인이며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방송에 나오신 걸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유기농업 선구자셨습니다. 30년간 유기농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파하느라 그렇게 바쁘셨던 거래요. 하지만 부모님은 맏딸인 저에게 농업을 물려줄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가끔 일손이 부족할 때 외에는 농사일을 시키신 적도 없거니와 일을 물려받으라고 강요하는 어떤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는 농업과 상관없는 전공을 택해 수원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갈 준비를 하던 2007년 봄이었어요. 매년 겨울이면 산에 올라가 단식 수련을 하시던 아버지가 너무 무리를 하셨다고 잠깐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농사일만으로도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 건강을 돌봐드렸죠. 그런데 한 달만 있으려던 것이 2달, 3달로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독일 유학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이 갔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에 걸쳐 읽어놓으신 것들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 비전도 있고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품을 구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유기농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2009년 겨울, 아버지는 단식 수련을 하시겠다며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지난번에 무리하셨던 일이 떠올라 만류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강행하셨죠. 보통 때보다 더 오래 100일 정도 계실 것이니 찾으러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어떡하시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운명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시고 88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 차갑게 굳어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농장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개발하신 농법으로 꼼꼼하게 농사를 지었더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1인용으로 소포장된 유기농 쌀도 출시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쌀 이름은 생전에 아버지가 지어주신 키스미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햇병아리 농부지만 이제는 저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농촌이 지켜져야 하는지, 올바른 먹거리가 왜 중요한지 말이죠. 아버지는 평생을 돈보다는 바른 농사를 위해 사셨습니다. 강대인. 아버지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아버지 성함이 강대자 인자 강대인 선생님. 네. 그죠? 유기농이라는 개념이 잘 안 알려졌을 때가 바로 1970년대인데 화학 비료나 농약 같은 거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법 개발하는 데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대단한 분입니다. 찾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예 몰랐습니까? 어떤 건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농사,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건가라고 정도 했는데 중학교 때 저도 TV에 나오시는 걸 보고 아 대단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인지하게 된 거는 대학 졸업하고 내려와서 도와드리면서 이게 정말 그때까지 해오셨던 일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 하시는 일 알고 나서 네. 어땠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랑스러웠던 것도 자랑스러운데 너무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는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직 저희 남자 동생은 네네네. 학생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일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욕심이나 경제적인 문제 네. 이거와는 다른 차원의 얘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 또 그 뜻까지 또 같이 이어갈 수가 있어야 네.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 대단합니다. 근데 그저 고인에 대해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못하긴 합니다만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게 상당히 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그래도 저한테 남아 계신 모습은 그냥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만 기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한테는 좀 이 농업길을 걸으면서 스승이자 멘토이신 거죠. 그렇죠. 행복하시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말이 쉬워서 유기농이지 유기농 하려면은 뭐 엄청난 각오, 고생, 그다음에 결심, 그리고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향상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처음 유기농 시작할 때 또 3대가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자식 공부도 못 시키니까 자식 부식쟁이 만들 각오를 해야 된다. 독립운동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정말 투사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옛말이고요. 네. 갈수록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여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쉽게 하세요. 그런데 유기농을 하면 그런 각오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땅이 일단은 화학비료나 농약에 오염돼 있으면 거기에서 그 계속 비료가 또 제초제가 들어가줘야 돼요. 잡초가 네네.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다 들어가서 손으로 풀을 매줘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네. 또. 근데 그 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최소한 3년은 그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 그동안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아,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사명감 때문에 하신 거죠. 두 분이 만나셔서 결혼 서약을 하신 것도 그렇게 유기농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다.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3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뭘 심었는데 네. 그 쑥 뽑느라고 지금 제가 허리가 아프고 그냥 제초제를 확 뿌려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부리시면 안 돼요. 그걸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네. 아, 그러니까 이 정말. 농산물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걸 이어받아서 속으로 저는 이제 속삭이는 정도 아버지 눈에 가셔서 큰 소리로 이제 벼들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사랑하는 나의 벼들아 간밤에 잘 잤니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야겠군요. 사랑한다 상추야, 사랑한다 아우가 뭐 이렇게. 근데 독일 유학 준비하셨어요, 그죠? 네. 어. 그 교육학 쪽으로 해서 한 7년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딱 그 계획을 하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한 달 내려왔던 게 어떻게 3달 되고 6달 되고 아버지 지금 쓰러지시는 6년 바람에. 되고 그러니까 그때도 단식을 하셨었어요. 음. 그래서 회복식을 하시는데 잠깐만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내려갔다가 또 우연치 않게 제가 농업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네. 아버지께서 거기 강사로 오셨어요. 오. 저런. 그러니까 그 강사로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을 확실히 굳히게 됐어요. 대단한 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 유기농 농법의 그 농사꾼이 되셨는데 후회 전혀 없으세요? 지금 후회되는 점은 응. 제가 좀 더 일찍 준비를 하지 못한 거. 왜냐하면 지금 예. 농업에 오는 젊은 친구들은 이미 예. 다 준비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전 들어와서 배우기 그런 시작한 면이 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좀 아쉬워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다 그것이 탄탄한 내 것이 될 수도 있다. 네. 남에게 가르침으로 배운 것보다 내가 부딪혀서 배운 것들이 더 깊이 박히는 어떤 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대표신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농장을 어떻게 키워나가실 건지. 저희가 1차적으로 생산하는 생산도 있지만 2차 가공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3차로 서비스업까지 복합적으로 6차 산업을 하고 있어요. 오.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농업 농촌 문화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쪽으로 이야.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대표는 다르네요. 아무나 대표하는 게 아니야 이래서. 그러니까요. 예, 아주 당찬 농업계 아이돌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